일본 최초로 영양요법 전문 클리닉을 연 장본인이자 일본 영양요법의 최고 권위자인 미조구치 도루가 지은 마음을 망치는 음식, 마음을 살리는 음식에서는 우울증의 95%는 음식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가 좌우된다는 새로운 이론을 선보임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우울증 치료법을 제시하였다. 오늘은 그 책에 담긴 내용을 함께 나눠보고자 한다. 너무 이른 새벽에 잠을 깨거나 깊게 잠들지 못하고 꿈을 과도하게 꾸는 등 우울증의 가장 전형적인 증상은 숙면을 취하지 못하는 수면장애다. 마음이 고통받는 동안 몸도 편안할 리가 없다. 피로가 쉽게 쌓이고 두통과 현기증, 머리가 무거운 증상을 느끼기도 한다. 권태감, 구토, 갈증, 변비, 설사 등의 이상 증세도 속속히 나타나고 식욕, 성욕 저하 역시 빠뜨릴 수 없는 증상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떤 증상일까? 말 그대로 기분이 우울한 상태가 몇 날 며칠이고 지속된다. 더 큰 문제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잔뜩 움츠러든다는 데 있다. 주변에 민폐만 끼친다고 자책하고 급기야 자기 비하에까지 빠져들게 되어 불안과 초조함도 극에 달한다. 사고 체계에도 변화가 생겨 머리 회전이 둔해지고 생각이 겉돌기만 할 뿐 다음 단계로 이어지지 못한다.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망설이느라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꿈쩍하기도 싫어하는 행동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 공부, 집안일 등 쌓아두고 해치워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이와 같이 다양한 증상들을 겪으면서 점차 모든 일을 흥미를 잃어버리고 만다. 보통 우울증은 마음의 질병이라고 생각하지만 우울증은 마음뿐만 아니라 몸까지 괴롭게 만든다. 저자는 마음을 만드는 것은 다름이 아닌 뇌인데 뇌에 있는 수많은 신경세포들, 특히 감정이나 감각을 전달해야 하는 흥분성, 억제성, 조절성 신경세포를 균형 있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비율 때문에 다양한 심리 상태와 감정을 발생하기 때문에 그 균형이 무너지면 슬픔, 분노, 불안, 짜증 등 감정이 발생하며 이를 제어하는데 애를 먹게 된다. 신경성 전달 물질이 과다 분비되고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해지면 안절부절 못하거나 초조해지기 쉽다. 더러는 불안과 공포를 동반하기도 하고 특히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은 공격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전투적으로 변한다.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겉으로 드러나거나 짜증을 어떻게 가라앉혀야 될지 몰라 물건을 마구 집어던지거나 멀쩡한 벽을 부수는 사람도 있고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방에 틀어박힌 채 나오지 않는 사람도 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겉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는 개인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대부분 이렇게 멍해지고 반응이 둔해지며 의욕을 잃는 증상은 대부분 세로토닌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뇌에 존재하는 물질 간의 균형이 마음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은 우울증 치료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항우울제를 통해 우울증 증상을 유발하는 뇌 속의 물질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고 뇌의욕을 불어일으키는 물질을 생성시키도록 돕는다. 우울증을 치료할 때 원칙대로 하며 환자의 업무 환경, 인간관계, 가정 환경 등을 세밀히 파악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증상을 나타나는지를 밝혀야 하는데 실제로는 상담보다는 약물 처방을 앞세우는 경우가 훨씬 많다.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른다. 그래서일까? 감기에 걸려 병원에 방문하면 열이 높을 때는 해열 진통제를, 기침이 멈추지 않을 때는 진해거담제를 처방받듯 우울증도 대중요법을 적용해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기분이 침울하면 항우울제를 기계적으로 처방하고 있다. 하지만 우울증은 감기와 전혀 다르다. 감기는 치료가 끝나면 더는 약이 필요 없지만 우울증은 치료제 자체가 강한 의존성이 있기에 끊기 힘들다. 의욕 상실과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그 원인 중 하나는 뇌의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뇌 신경세포에는 시냅스를 사이에 두고 전기 신호를 주고받는다. 시냅스에는 포도 알맹이 같은 시냅스 소포가 있는데 그 안에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물질이 가득 차 의욕을 잃으면 기운내라는 전기 신호와 함께 시냅스의 소포에서 세로토닌을 방출한다.
그 다음에 다음 신경세포의 시냅스가 이 방출된 세로토닌을 흡수하여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전기 신호가 전달되면서 조금씩 의욕이 생겨난다. 시냅스 소포에서 방출된 세로토닌은 수용체와 결합하여 다음 신경세포에 전기 정보가 전달되고 임무를 다한 후에는 수용체와 분리되어 원래의 시냅스 소포로 재흡수 후 축적된다.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이러한 교환 과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우울한 상태가 이어진다. 일반적인 치료법은 약물을 투여하여 세로토닌의 재흡수를 막는다. 시냅스 주변을 떠도는 세로토닌의 농도를 높여서 전기 신호가 활발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경우 우울 증상이 일시적으로 나아지긴 하지만 세로토닌이 원래 신경세포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시냅스 소포 안에 있는 세로토닌의 양은 점점 줄어든다. 약을 계속 투여하다 보면 약효가 점점 떨어져 양을 늘리거나 약 자체를 바꿔야 하는 경우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자는 일반적인 약물 치료법을 도입하면 우울증이 일시적으로 나아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을 불가능하고 세로토닌을 만드는 영양소인 아미노산, 철, 아연, 비타민 B6 등을 투여하여 세로토닌의 양 자체를 늘리는 데 주력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상태가 호전되며 투여하는 약의 양 역시 서서히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우울증의 95%는 음식이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우울증 환자들은 다 비슷한 식습관을 보인다고 한다. 다음에 체크리스트로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보자. 여섯 개 이상 체크했다면 우울증을 의심하고 우울증의 최종 진단을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울증 증상이 보인다면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섭취를 체크하라. 저자는 우리 몸과 마음을 뒤흔들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활성화를 위해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단백질과 비타민 B6를 단백질은 근육, 피부, 머리카락 등 우리 신체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면서 신경 전달 물질의 주 원료이다. 신경 전달 물질의 합성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비타민 B6, 나이아신, 철, 엽산 등 비타민과 미네랄 작용이 활발해야 하기 때문에 우울증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신경 전달 물질의 생성과 대사 외에도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기분 조절하는 각종 호르몬 작용과 에너지 합성 과정에서도 반드시 필요하고 각종 해독 대사에도 필수적이다. 비타민 B6는 주로 동물의 근육 조직에 저장되어 있으므로 육류, 어류, 가금류 등 동물성 식품을 먹는 게 좋다. 식물성 식품 중에서도 현미, 대두, 귀리 등은 풍부하게 들어있으나 도전 과정에서 손쉽게 손실되는 데다가 동물성 식품에 비해 흡수량이 적다는 단점이 있다.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견딜 수 있게 만드는 1등 공식은 바로 비타민C다. 아래 참고되어 있는 식품들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신경 전달 물질 합성에 관여하는 구리, 철분, 아연과 같은 미네랄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 먹도록 하자. 밑에 나와 있는 식품들을 참고하여 섭취하면 좋을 것 같다. 먹는 요령에 따라 세로토닌의 양이 결정된다. 세로토닌을 증가하기 위해서는 단백질, 특히 동물성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음식의 비율을 잘 조절하면 단백질 흡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다. 그 비밀은 탄수화물을 최소한 적게 섭취하는 것이다.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며 혈당치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도 늘어나고 아미노산이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된다. 기껏 단백질을 섭취했는데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비율이 떨어져 버리며 억울하지 않겠는가? 탄수화물의 소량 섭취는 단백질 속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유지되도록 도우며 뇌로 들어가는 혈액 뇌관문을 통과해가는 트로토판의 양을 증가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뇌 속에 많은 세로토닌이 생성된다. 식사를 할 때에는 식이섬유를 제일 먼저 먹고 그 다음이 단백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 다음은 국, 그 다음은 탄수화물 순서로 진행하면 좋을 것 같다.
또한 초콜릿이나 사탕을 무심결에 먹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 마음을 굶주리게 만드는 인스턴트? 몇 년 전 일본 잡지 셉에서 소심남을 주제로 특집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니트족 생활을 하는 현대 남성의 생태를 파헤치고자 한 기획이다. 편집자는 수많은 소심남들을 인터뷰하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는데 식생활과 의욕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끈이 있는 듯하다. 편집자가 그렇게 느끼게 된 계기는 소심남 방 안에 굴러다니는 인스턴트 식품들의 흔적 때문이었다. 컵라면, 페트병, 과자봉지, 물론 혼자 사는 남자가 끼니마다 요리를 해먹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이들의 식생활은 극단적으로 인스턴트 식품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모두 소심남들이 자기 나름대로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일반 컵라면은 칼로리가 높다는 이유로 당면으로 만든 제품을 선택했고 하루에 한 번씩 채소 주스를 빠지지 않고 마셨으며 수분 보충을 위해 이온 음료를 수시로 마시는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 인스턴트 식품 중심의 식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아연이 결핍되기 쉬우며 의욕 저하와 성욕 감토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타민 B군이 부족하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고 쉽게 수면 리듬이 깨져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한다. 한 명의 소심남을 영양 클리닉에 데려왔다. 부모와 함께 사는 남자는 2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밤낮이 바뀐 생활을 했고 소음에 유독 민감해서 어머니가 방문을 닫을 때마다 시끄러워! 하고 소리치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고 약물을 복용해 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혈액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극심한 영양 결핍 상태였다. 우선 꼭 필요하지 않은 대부분의 약물을 끊도록 했고 부족한 영양소는 공급하기 위해 영양 보충제를 먹게 했으며 인스턴트 식품에는 손을 대지 못하겠다. 물론 식이요법도 실시했다. 치료를 시작한 지 2주쯤 지나갔을 때 구직 활동을 시작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영양치료만으로도 적극적인 의욕을 갖게 된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우울증, 알고 보니 저혈당증? 저혈당증은 유난히 우울증으로 착각하기 쉬운 영양 문제다. 시도 때도 없는 짜증, 막연한 불안감, 집중력 감소, 수면장애, 다양한 자각 증상은 저혈당증임을 입증하는 대표적 증상이지만 이를 정신과에 호소하면 열의 아홉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우울증 진단은 거의 대부분 매뉴얼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우울증과 저혈당증은 비슷한 증세를 보인다. 단맛을 향한 갈망을 느끼면 과자, 청량음료를 거의 매일 먹는다고 체크한 사람 역시 식습관으로 저혈당증이 생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끼니 사이에 공복감을 느껴서 뭔가를 먹는 습관, 밤중에 잠에서 깨어 뭔가를 먹는 습관, 몸무게의 변화가 심하거나 갑자기 살이 찌고 빠지지 않는 경우도 역시 저혈당증이라는 증거다. 저혈당증은 분명 혈당치와 관련된 질병인데 왜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걸까? 그 답은 뇌의 에너지원이 되는 포도당에 있다. 간에서 에너지 형태로 분해된 포도당은 혈액 속에 녹아들어 신체의 각 기관과 뇌에 다다르는데 이때 혈액에 녹아있는 포도당의 농도는 혈당치라고 한다. 혈당치를 일정 범위로 조절하고 유지하는 역할이 바로 호르몬이다. 혈당치가 높아지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포도당의 농도를 옅게 만들고 반대로 혈당치가 낮아지면 아드레날린, 노르아드레날린, 코르티솔과 같은 호르몬이 분비되어 포도당이 보충되고 포도당의 농도가 짙어진다. 처럼 혈당치를 적절히 유지해서 뇌에 충분한 포도당이 공급되면 마음도 안정을 찾는다. 의욕이 샘솟고 집중력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매사가 즐겁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러나 혈당치가 유지되지 못하면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한 나머지 마음의 상태가 들쭉날쭉하게 된다. 그러므로 건강한 마음의 상태가 지속되길 원한다면 혈당치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한다. 혈당치가 완만한 곡선을 그리려면 인슐린이 조금씩 분비될 수 있도록 음식을 먹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보통 혈당치는 음식을 섭취하며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올라가는데 소화 과정에서 완만하게 내려가 3-4시간 후에는 공복때와 비슷한 수치로 돌아오곤 한다. 즉 건강한 마음 상태가 이어지려면 공복때보다는 혈당치가 낮아져서는 안 된다. 우울증의 탈출 키포인트 조금씩 여러 번. 아침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
잠드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긴 단식 시간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침 식사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블랙퍼스트라는 말은 단식, 패스트를 깨다, 브레이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다. 제대로 밥을 먹어두지 않으면 점심에 공복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서는 위험 상태를 대비하여 지방을 합성하기 위해 저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므로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어야 한다. 아침에 거스르는 습관이 있다면 무가당 요구르트와 바나나라도 섭취해도 좋다. 기분이 우울하고 밤에 잠이 잘 안 오는 사람은 자기 전에 음식을 조금씩 먹는 것도 괜찮다. 특히 자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거기에 아몬드를 몇 개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양 보충제를 섭취하는 것도 바람직한데 기왕이면 수면을 돕는 비타민 B군이 넉넉하게 함유된 것으로 고르자. 이러한 방법들은 밤에 잠을 자는 동안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같은 조정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도와 양이 많아지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된다. 혈당치가 불안정한 사람, 즉 우울 증상을 조금씩 보이는 사람은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는 세로토닌이 부족한 상태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에게 공포감은 매우 초조하고 강한 갈망을 부추겨 뭐든 먹어야 해 하고 스스로 닥달하면서 빨리 먹어 치우자라는 지시가 내려온다. 그럴수록 천천히 먹어야 한다. 실제로 우울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5에서 6회 정도로 나눠서 먹도록 조언한다. 아침과 점심은 간단히, 오후에는 조금 넉넉히, 또 4시에 한 번 저녁 식사, 마지막 자기 전에 조금. 이런 식으로 조금씩 분산해서 먹는 것이 좋다. 다만 식단을 짤 때에는 반드시 단백질을 포함해야 한다. 식이섬유를 먼저 먹고 그 다음이 단백질이라는 거 기억하자. 공포감을 느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행동이 초콜릿이나 사탕을 무심결에 먹는 행동이다. 이는 혈당치를 급격히 상승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주의했으면 좋겠다. 참고로 저자가 소개한 균형 잡힌 하루 식단을 공유한다. 하루 식단을 통해서 우리의 식단을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조정하면 좋을 것 같다.